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종종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설명을 좀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형태는 이 질문의 카테고리를 조금 나누고자 했는데요. 바로 저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의 형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가 쉬우면 우리 회사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딱 물어볼 텐데, 당연히 그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근데 우리 회사 조사 좀 하셨죠? 기업 분석 좀 하셨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요렇게 약간 면접관이 설명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뭘 설명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를 지원 동기로 좀 연결시키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기업이 정보가 많은 기업이 있겠죠.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뭐 포스코 등등. 그런 데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잘 구조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렵죠. 정보가 별로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은둔 경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B2B라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로열티를 좀 점검하는 거다라는 게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로열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직무나 기업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가를 좀 많이 따질 텐데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그런 기회를 가진 분만 취업할 수 있어서 경험에서 로열티를 따지긴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로열티를 따질 거냐? 즉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에 입사한다면 그만두지 않고 그래도 오래 일할 것이다라고 하는 물론 또 속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회사의 스토리를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그 부분을 따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회사 면접을 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될 거고 뭐 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될 거고 더 나아가 경쟁사까지도 공부를 하는 게 티가 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쪽에 대답을 해주시는 분한테 신경이 더 쓰이겠죠. 마음도 더 가고. 그래서 로열티를 점검한다는 차원, 요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사실상 이 질문을 딱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대답을 되게 잘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면접관은 많진 않아요. 대신에 어느 정도 허들만 넘어라. 너 허들만 넘어. 이거 못 넘으면 좀 너무한 거야. 라고 미니마이즈 된 기준을 세우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준비도는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한 전략인 거고요. 세 번째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진짜 궁금해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확률이 높진 않으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도.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두 번째지만 전 저걸 뛰어넘어서 첫 번째 거 보여주자.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전략은 이렇게 짜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을 단순한 나열을 한다거나 복잡하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체계화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게 좋아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소싱했을 때 그거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입 밖으로 바로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처음에 떠올렸던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 즉, 아는 대로에 대한 답변은 불규칙이 아니다. 전 이걸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필요한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 직무 분석도 잘해야 될 거고요. 뭐 기업 분석도 잘해야 될 거고요. 자소서도 잘 써야 될 거고요. 면접도 잘 봐야 될 거고요. 뭐 인적성도 잘해야 되겠죠. 어떤 느낌이에요? 정보가 있긴 있는데 이게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해줄래? 이걸 당연히 또 물어본다면 예,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해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번째에서는 기업과 직무를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표현하는 말로써 표현하고 글로써 표현하는 조금은 더 정리가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기업에서는 오, 너 일 잘하는구나.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지원자가 일머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는 대로 하면 첫 번째 생각하실 거는 불규칙이 아니야. 최대한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자.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질문 의도에서 두 번째 면접관에 기대를 안 한다 그랬어요. 최소한의 허들만 넘어라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대로 면접관한테 큰 빅, 빅 엿은 아니고요. 빅 프레젠트를 주자. 기대 안 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다. 이럴 때 면접관은 깜짝 놀랍니다. 오, 뭐지 이 지원자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예, 면접관님 그러면 저는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저는 사업 구조, 최근에 매출, 3개년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건 했잖아요. 그럼 그 구조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예, 면접관님. 그럼 저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에 제가 지원한 A라는 기업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끝나버렸죠. 우와. 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무엇인가 분석한 게 있구나. 이걸 여기서 던져주자는 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준비할 거예요. 뭐 편의점을 지원하건, 그러니까 B2C를 지원하건 B2B를 지원하건 요즘에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해보거나 분석해본 경험들을 질문을 준비하는데 그거를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 바로 응용을 하시면 아주 좋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평가자한테 주는 인생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기대하지 않았을 때 제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와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하자. 좋은 인상을 주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냐, 비언어가 중요하냐라는 걸 봤을 때 이 부분만큼은 저는 언어가 좀 중요하다. 즉, 내용이 좀 중요한 거다.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시간을 줬고 똑같이 기업 분석하라고 하는 기회를 줬는데 누구는 깊이 있게, 누구는 정말 인터넷만 쓱, 아니면 누구는 다 틀려버립니다. 누구를 뽑겠습니까? 누구한테 마음이 동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특히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은 최대한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잘 분석하셔서 정리된 형태로 답변을 제공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라는 면접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라고 했더니 GPT가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자, 물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회사는 어떤 이름, 연도, 그다음 분야의 기업입니다. 서비스 제공한다,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떤 업적 위주로 업적 또는 성과로 유명하다. 또 저게 좀 좋았어요. 산업 내 트렌드 또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즉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는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의미 부여를 해주자. 또한 회사 문화는 회사 문화의 특징을 이루어져 있어서 협력, 창의성, 고객 중심 등을 중요시 여긴다.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 보루, 추상적이잖아요. 그거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 주는 게 좋으니까 저는 첫 번째 박스에 있는 형태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회사의 정보가 별로 없어. 이게 이제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걸 대답을 하자. 어차피 모르니까 솔직하게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제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되게 좋은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요. 하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는 이렇게 도입부를 끌고 오자는 거죠. 그럼 너는 왜 조사를 안 해봤어? 라든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어디 어디 찾아봤어? 이런 어떤 압박성의 질문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저렇게 전제를 깔아주자. 그렇게 하면서 뭐 회사 이름은 무엇이다, 어디에서 활동한다 등등 최대한 준비하셨던 찾으셨던 정보들을 이야기해주자.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면 밑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직무랑 나랑 이 회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의미를 좀 부여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사에 대한 정보의 부족함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해서 호기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업 정보가 없는 곳은 최대한 여기저기를 찾아봤다라고 하는 내용의 도입부를 지시해 주시고 뒷단에 직무에 대한 내용 얘기해 주시면서 들어오고 싶다. 단순히 내가 지원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원 동기를 끌고 들어와서 와 분석을 잘했구나. 아니면 직무로 이렇게 연결시키는구나. 이러한 인사이트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임기응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니까 면접에서 꼭 필요한 기업 분석의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